자, 앞에서 우리가 어닝 결과를 살펴본 블록 그리고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미미한 성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자, 반면 지금부터 살펴볼 클라우드플레어는요, 어닝 결과를 읽어보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호성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15.69%나 지금 어닝 발표 이후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클라우드플레어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PS 레이시오가 너무나 높다. 지금 멀티플이 너무나 높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PE 레이시오도 아니고 PS 레이시오가 40배가 넘어가는 종목이 바로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그 얘기는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40배 이상 올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이 5년, 10년 앞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과연 어떤 성적표를 제출했는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에 논갭 EPS가 0.01이 나왔습니다. 비록 이제 논갭이긴 하지만 흑자를 달성한 거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를 1센트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놓은 거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212.2 밀리언이 나와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53.7%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좀 혼탁한 그런 시장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좀 경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혼자 53.7%라는 성장률을 이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거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6.54 밀리언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어닝도 빗 그리고 매출도 빗입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를 달성했다. 신기록을 썼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달러 베이스드 넷 리텐션이 127%를 달성하면서 최고 신기록을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달러 베이스 넷 리텐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년도에 고객이었던 사람들이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신규 고객을 빼고요. 작년부터 있었던 고객이 만약에 100만 원을 작년에 만들었으면 올해 127만 원을 만들어줬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왜냐하면 이렇게 달러 베이스 넷 리텐션 레이시 높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탈락하는 고객이 별로 없어야죠. 왜냐하면 작년에 매출을 줬던 사람이 올해는 더 이상 매출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 수치가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차 세일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있던 고객이 그대로 올해도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지불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기존 고객이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요.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0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갔다. 400 베이시스 포인트는 4%죠. 따라서 작년에는 123%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27%로 껑충 뛰어 올랐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페인 커스터머 그로스를 보인다. 따라서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무료 서비스도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제가 예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료 회원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유료 커스터머의 수가 어느 정도로 많이 커졌냐면요.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번 1분기 동안 14,000명이 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토탈이 몇 명이냐면요. 15만 4천 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객의 숫자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를 단 3개월 만에 추가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지금 2022년 1분기에 달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해줄 만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컨 쿼터에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레비뉴는 226.5에서 227.5입니다. 자, 이번 분기에 212였잖아요. 따라서 212랑 비교했을 때도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컨센서스는 2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가볍게 넘어선다. 요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넷 인컴 EPS를 보면요. 0.01에서 0.00이다. 따라서 뭐 적자를 면해서 브레이크 이븐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컨센서스랑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 2022년에 풀 이어를 보시면 레비뉴를 955에서 959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932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올해 2022년 시장의 전망치를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0.03에서 0.04 정도의 EPS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원래는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의 어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6% 이상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클라우드
클라우드 플레어에 투자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PS 레이시오가 40배가 넘어가는 그 모습은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어닝 결과는요, 유전자 편집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이죠. DNA 시퀀싱을 하는 기업입니다.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매출의 규모가 지금 11밀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수치적인 분석은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74% 정도 매출이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닝의 매출의 예상치는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EPS는 마이너스 1.96이 나왔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86센트가 덜 나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숫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1분기를 마감하면서 스트롱 캐시 포지션이 있다. 지금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규모가요, 995밀리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1빌리언하고 거의 마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억 달러 정도의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현금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 계속해서 연구 개발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결국은 엄청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켓캡 시가총액이 3.9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현금의 규모가 지금 1빌리언 가까이 되잖아요. 따라서 시가총액의 한 25%에 해당되는 그런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현금이 많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보셔도요,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텔리아는 계속해서 well funded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을 잘 활용해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플랫폼의 혁신에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게놈 그 편집의 최고의 리더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주주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제가 그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잠깐 들어가서 이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레비뉴가 지금 6.252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6.445였죠. 따라서 굉장히 좀 그 매출이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11밀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잖아요. 연구 개발비에 133밀리언을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39밀리언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한 3배 이상 사용을 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매출은 11밀리언인데 연구 개발비는 133밀리언을 사용했죠. 따라서 이 기업은요, 뭐 어닝 결과 같은 것을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이 현금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대박이 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겠다. 이러한 의지가 이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어닝 결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려왔습니다. 남미의 아마존 플러스 스퀘어죠.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자, 메르카도 리브레의 1분기 갭 EPS가요, 1달러 30센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냥 흑자도 아니고 굉장히 좀 순이익이 이번에 많이 향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스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9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매출은 2.25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과 대비했을 때 63%라는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어닝도 굉장히 좋고, 따라서 뭐 비용 관리도 잘 된 거죠. 거기에 매출의 성장세도 63%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든든한 그런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전망치 물론 초과 달성했겠죠. 210밀리언이나
초과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실적을 보시면 25.3 빌리언이라는 토탈 페이먼트 볼륨이 나옵니다. 토탈 페이먼트 볼륨은요, 전체 결제 금액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밑에 나와 있는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보다 페이먼트 볼륨이 더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메르카도 리브레는요, 사실 이커머스보다는 핀테크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결제 금액에서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낸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그 토탈 페이먼트 볼륨은요,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81.2%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 즉 이커머스 쪽의 성장세는 31.6%.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커머스의 성장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넘어가는 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EPS, 매출,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7%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르카도 리브레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어닝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수치는 버진 갤럭틱인데요. 버진 갤럭틱은 우주 여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타난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주 여행이 없기 때문에 사실 숫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 여행이 시작이 돼야 여기서 이제 매출도 나오고 어닝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이 우주 여행이 시작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우주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언제 돌아가냐면 이제 4분기에 들어간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 운행을 다시 한번 4분기에 한번 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쿼터 내년 1분기에 드디어 이제 상업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우주 여행을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것은 2023년이 돼야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지루한 기다림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어제 어닝 발표 이후에 2.27%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루시드도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비록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어닝 결과를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자, 1분기에 EPS가 마이너스 0.05가 나와서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9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호성적이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0.05는요, 의외로 좀 굉장히 선전한 느낌이죠. 아직 그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업이 이 적자폭이 0.05센트밖에 되지 않는 것은 조만간에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기대감을 올려주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레비뉴 같은 경우는 57.7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2 밀리언 정도 초과적으로 달성을 했고요. 자, 커스터머 딜리버리 360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아직까지 이제 그 판매대의 수가 굉장히 좀 작긴 합니다. 자, 그리고 스트롱 디맨드가 있다. 예약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대기하고 있는 커스터머의 숫자가 3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2.9 빌리언 정도의 매출로 환산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2.9 빌리언을 우리가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하면요, 시가총액이 31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약권을 다 판매를 해도 시가총액의 10분의 1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프로덕션 볼륨 아웃룩, 그래서 2022년에 1년 동안 판매될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대 수, 판매대 수는요, 12,000에서 14,000대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2,000에서 14,000이면 매출로 환산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에 한 반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한 1.2에서 1.3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마켓 캡하고 비교를 해보면 PS 레이시오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성장세가 지속되는 루시드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높은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좀 활발하게 계속해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판매대 수도 늘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투자의 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맨 첫 부분에서 제가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 니오의 주가가 16%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니오 그리고 엑스뱅은 그 샤오펑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기업이 SEC의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다. SEC는요, 미국의 주식시장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관에서 88개의 그 디리스팅이 가능한 기업을 열거를 해줬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니오랑 샤오펑이 여기에 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오토는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5월 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롭게 포함된 기업을 포함해서 88개의 중국 기업이 이번에 이제 그 상장 폐지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열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요. 니오, 샤오펑 그리고 이항이 나옵니다. 이항 외에도 JD.com 그리고 핀두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요. 이런 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장 폐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주식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아무래도 너무나 주식시장의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CNBC의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비디오 클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미리 양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요. 방송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가오는 주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몸 관리 잘해서요.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move lower in technology in the NASDAQ is nothing short of stunning. You take a look, throw it back up, guys, because we're at the lows of the day for the NASDAQ. Yes, we're at the lows of the day for the overall market, too. And it's a loss of nearly 1,200 points for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But what's happening in the NASDAQ is a stunner. Names like Microsoft, down almost $15. It's a loss of 5%. Look at Apple, for example. Some of the very stocks that Josh said yesterday are the ones that need to hold up. The ones you need to watch closer than everything else to find out if the rally had legs. Here's exactly the story. Apple's down 5%. So we're approaching some of those levels that were key lines in the sand, Pete. What are you watching today most specifically? Well, I think those names obviously are the ones that are going to attract our attention right away. I think the reality is this is a very solid, just like we've seen when we've had these big moves to the upside, everybody seems to participate. We see the same thing on these moves to the downside. Seems like everywhere they're participating. Energy was the one area that we had a little bit of strength early on as the price of crude was up there at 110. But other than that, it literally is just everybody, to Josh's point, it's almost as if they're like, you know what, I'm tapping out, I'm selling, and I'm putting my palms to the outside. And that's what it feels like right now. We started to see that momentum just in the first hour of trade, and then it even accelerated even more so. When we're looking at the Dow down 1,100 points, shoot, last Friday we were down 935 points, and then all of a sudden we bounced back yesterday with a 920-point rally. This is a wild time. We had a 36 volatility index measurement when we were looking at Monday. Then we got underneath 30 in a hurry. Then yesterday we got down towards 25, and here we are right back there towards 32 on the volatility index. So it gives you an idea. This is John and I always bring this up. The velocity of the move is as important as almost anything. Volumes are there, yes. Volatility is there, yes. But the velocity of these moves is absolutely stunning how fast people are running for, whatever they consider to be safety. And I'm not sure where they're going to be running to other than cash, as Josh and I know others have talked about. But it really is just an amazing selling that we are seeing right now, Scott. Doesn't mean that I don't think there are opportunities out there, because I think that there are. But that's why each and every time that I've come on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and the producers ask me, hey, are you buying something? The answer's been, for the most part, no. The only stock that I've added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was Goldman Sachs, and I've done okay with that one. I still like it. I like what we're able to do with it. I like the company. But it makes it a lot more difficult when you've got your list out and you can see everything around it just crumbling. It means that you've got a little bit more time to kind of sit back and wait and be a little bit more patient. Yeah, Leisman, you were the man of the hour yesterday, right? You asked a question to the Fed chair. He answered it and stocks ripped. And now, as one money manager, ask it again. As well, yeah, get him on the line, please. As one money manager said to me,
The bond market is telling the Fed chair you're wrong and you need to be more aggressive to fight inflation. And if you're not, we're going to do it for you. And that's what's happening today in the bond market, which is dictating the shots.